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을 준비하려면 자격증이 필수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자격증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충남대학교의 이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충남대학교 홍보대사 구민지입니다. 그럼 두 분 자기소개와 보유한 자격증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19학번 박정민입니다. 저는 토파스 항공예약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자격증은 여러분들 공항 가시면은 지상직 분들께서 이제 항공권을 예약해 주시고 발권해 주시잖아요. 거기서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승객에게 예약을 해주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아시아나에게는 어필이 안 돼요. 이건 대한항공 자격증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포츠과학과 16학번 김정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인데요. 이 자격증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입니다. 혹시 두 분 학교 다니면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 제세동기 이런 거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특히 남아공 분들께서는 군대 가서 굉장히 이런 수업들 많이 들으셨죠?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취득하시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그야말로 이색 자격증이신데 혹시 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승무원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지상직원으로 좀 일을 해보자 싶어서 이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1학년 때 취득했었는데요. 저희과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제가 16년도가 1학년이었죠. 그때는 총 4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졸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제 하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졸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때 선배들 조언을 들었을 때 너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그 자격증 따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 거야. 너 지금 이번에 수업 열렸을 때 같이 하자라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취득하게 되었던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저의 계기였지만 되게 일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 자격증 준비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편입 전에 학교에서 전공 수업으로 이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토파스 전문 강사셨기 때문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수월하게 땄던 것 같고요. 독학으로 하실 거면요. 토파스 항공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온라인 수강권을 끊으시고 70% 이상 수업을 들으시면 응시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아마 70%만 들으시면은 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시험을 한 번밖에 응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100% 다 듣고 응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파스 항공 예약 자격증에는 1급, 2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2급은 온라인 강의로만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분들께 나오는 거고 1급은 전문 교육기관 가셔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게 1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 2급 차이는 별로 없어요. 효력이 별 차이가 없고요. 이제 오히려 실버와 골드의 차이가 있는데 실버는 70점 이상, 골드는 90점 이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효력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 취득에는 총 3가지 단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과정입니다. 일반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그 내용, 교육을 받게 되고요. CPR,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네.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 필기와 실습평가 2가지가 진행되게 되고요. 이후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는 전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 과정부터는 다양한 상처의 종류들, 상해의 그런 처치들, 예를 들어서 삼각견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뭔가 다양한 유형에 놓여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는 것이 적절한 응급처치일지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마찬가지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일반 과정과 전문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께서는 강사 자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강사 자격에 부여를 되신 분들께서는 준비하셔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진행하실 수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는 거를 모의 강의를 평가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참가하시는 시험자분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실습 지도력까지 이 2가지 항목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
이수를 해야지만이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격증의 경우에는 각 대한적십자사 지사들에서 이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시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또 인원들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3분 플러스 여러분들 한 2분 혹은 5분 이렇게 사람을 모으시고 각 지사에 요청을 한다면은 각 지사에 소속되신 강사님들을 파견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주중에도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직장인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말반 통해서 이수 시간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취득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자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격증이. 맞습니다. 그럼 혹시 자격증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따나요? 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지상직 분들, 여행사 분들이 많이 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주님은 혹시 자격증을 누가 많이 따나요?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취업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거를 정말 취득을 하셨을 때 이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에 뭔가 입사를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가산점이 부여되긴 하지만 다른 취업에 있어서 뭔가 가산점을 부여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이제 케어해야 되는 그런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스포츠를 전공하고 있고 응급처치 아니면 재활치료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세요. 이걸 가지고서 현장에서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본인이 프리랜서로서 이제 강사로서 이제 전문적으로 뛰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 위주로 더 이 자격증, 특히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까지 응시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승무원도 이제 안전 쪽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자격증 취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분 자격증 취득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왜냐면은 저희가 취득한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은 뭔가 필기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든지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흰색 종이와 글씨와의 싸움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요한 부분은 진정성과 성실함, 이 두 가지면은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일반 과정과 전문 과정에서는 그 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실습 시간만 잘 참가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일반 과정과 전문 과정을 수료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강사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서는 자기 그 강의안을 만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꾸준한 연습, 그런 모의 강의들을 많이 진행하신 분들일수록 쉽게 취득을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성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자세로만 강의, 그런 수업을, 커리큘럼을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항공사 코드, 아이들 그런 사람들 코드, 그리고 나라 코드, 약간 이 정도로 많이 코드들을 암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예약을 연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토파스 항공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문제에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이제 치는 게 몇 문제 나오는데 그게 점수가 되게 높다고 들었었어요. 그럼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은 어디에 쓰이나요? 아무래도 앞서서 취득하시는 분들의 유형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양한 분들이 취득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기는 제한이 되고요.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이 사라진 거죠. 왜냐면 졸업 자격증이 이제 간소화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자격증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들에서 꾸준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하시는 그런 직무를 가진 분들이 많이 따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사, 항공사, 렌트카 쪽에서도 많이 따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좀 예약 서비스 쪽에서는 많이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 취득 시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아무래도 일상에서 사용이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최고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상황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야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야구를 경험하면서 총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상이 남아있던 경험은 바로 운동 상황 중 야구 경기 중에 어깨가 빠지셨던 그런 환자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교육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소품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교육 내용을 떠올려서 바로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서 이제 그분에게 팔 거치대를 만들어드리고 팔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드린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분께서 좀 빠르게 이제 회복하셨던 그런 경험이 첫 번째로 떠오르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더운 여름날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쓰러지시는 분들 간혹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을 빠르게 그늘로 이송을 해서 뭔가 옷을 상의를 이제 탈의를 시키고 차가운 것을 대서 뭔가 열 손상으로부터 뭔가 빠르게 회복을 시켜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건강, 생명을 지켰던 그런 경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의 최고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준님만큼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취업을 하게 될 시 면접에서 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님들께 면접 시 약간 저는 이 직무에 바로 들어가도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약을 이제 약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또 다른 분들도 지상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따면 약간 손해인 느낌? 기본적인 자격증 느낌이어서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간단한 처치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으로 가는 거 아무거나 빨리 한번 끊어주세요. 오늘 말씀하신 네, 빨리. 항상 어디 한번 제일 좋은 거 비즈니스홀 아무거나 빨리 끊어주세요. 혹시 언제 다시 돌아가시나요? 제일 길게 아무 때나 빨리요, 빨리. 빨리. 네, 제일 비싼 걸로 해드리면 될까요? 네, 비즈니스홀로 해주세요. 비즈니스 저기요. 네. 네, 예약 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손님. 오늘은 이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처음으로 알게 된 자격증도 있고 각자의 진로나 방향성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충남대 학우분들께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